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38번부터 몇 페이지죠? 18페이지죠? 네, 38번 혼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동은 물건에서도 혼동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도 혼동이 있어요. 자, 채권 혼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채권 혼동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만약에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을이 채무를 지고 있다가 혹시 갑이 사망했을 때 뭐 했을 때요? 네, 이 채권 권리가 상속됩니까? 상속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이 을이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야. 뭐 같은 사람한테 뭐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채권, 채무가 같이 들어갔죠? 그럼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한다? 채권, 채무가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게 되면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채권 혼동이고요. 자, 물건은 8개를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건? 점유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이게. 그래서 본권의 대표가 뭐죠? 소유권. 그 다음에 변형이 뭐죠?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같은 사람한테 같이 들어갔어요. 플러스 했다는 얘기죠? 혼동해서 뭐 되는 거예요? 플러스 했다는 얘기예요. 채권, 채무가 플러스 돼서 같은 사람한테 가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는 게 뭐다? 혼동. 그럼 여기서 뭐가 점유권 날라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것은 어느 세계가 아니고 점유권 세계가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본권 안에 들어가서 예? 소유권하고 만약에 제한물권이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 있고 을이 무슨 권이 갖고 있고 네, 갑이 소유권 있고 을이 무슨 거 갖고 있을까요? 전세권. 그래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의 소유권을 을이 뭐 하게 되면 가져가게 되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동은 점유권이 아니고 어느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본권 들어가서 플러스 했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붙으면 소유권하고 뭐가 붙으면 제한물권 붙으면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한다? 소멸. 단 제한물권이 제3제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런 게 있죠. 갑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2개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저당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다?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자가 뭘 취득하게 되면 네, 이걸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죽이게 되면 밑에 게 순위가 올라가죠. 그럼 을한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 자신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아까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건 누구요?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왼쪽은 1번 저당권 오른쪽은 뭐예요? 2번 저당권에서 선생후사 뭐라고요? 선순위가 취득하면 선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후가 취득할 때는 죽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2번은 죽여도 순위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1번 죽이면 순위 뭐가 있어요? 변동이 있죠? 그래서 올라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8번의 혼동. 자, 정답은 4번. 자, 갑이 자기 소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뭐 설정해 준 다음? 지상권 설정해 준 다음 갑이 담보 목적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이게 무슨 담보예요? 무슨 담보? 양도 담보. 그러면 형식상 소유권 가져가죠. 그죠? 그래도 이 뭐는 지상권은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요? 네?
지상권 뭐 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진짜 소유권 실현한 게 아니고 담보 집어넣은 거죠. 양도 담보 비슷한 게 무슨 담보가 있을까? 가등기 담보. 우리 정상적인 것은 원래 무슨 물건 설정해야 되는데, 자, 제한 물건에 들어가시면은 용익 물건하고 무슨 물건이 있을까요? 네? 담보 물건이 있죠? 자, 부동산 담보는 원래 뭐로 들어가요? 네? 담보가 유치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질권 있고, 저당권 있죠? 부동산 담보는 보통 뭐로 들어가야 되죠? 저당권이 맞죠? 그러면 등기부에 어디에 기재가 될까? 저당권은 갑이 무슨 권이 있어서 소유권이 있어서 이 토지를 갖다가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로 집어넣어서 뭐 받았다? 대출 받은 거예요. 보통은 뭐 설정해요? 보통은 뭐 설정할까요?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뭘 붙여요? 보통 저당권 붙이죠. 저당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왜 등기사항이에요? 네? 이 본권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당권은 뭐다? 등록된 것만 설정하죠. 헷갈리면 여러분들 수목 집단에서 관습법상 명인 방법과 법률에 의한 등기된 임목이 있으면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관습법상 명인 방법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채권 있고 뭐가 있다는 거 저당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을구는 소유권 아닌 권리죠? 그럼 저당권의 목적이 뭐예요?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뭐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네,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자,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 소멸일까요? 아니면 가서 나중에 말소를 해야지 소멸할까요? 네?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동시행 관계라는 얘기죠. 자동 소멸이면 무슨 관계가 아니고 채무 변제가 선이고 이건 뭐야? 후의 의무죠? 네, 이게 포인트야. 그럼 만약에 이제 변제면 딱 좋은데 만약에 변제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저당권 뭐 하는 거예요? 실행. 이 사람 목적이 소유권이 목적입니까? 배당받는 게 목적이에요. 네, 경매 집어넣어서 어디 들어가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뭐요? 자신의 360조 피담보 채권 범위 뽑아가면 되는 거죠. 360조 거꾸로 해보세요. A. 네, 실행비용 B. 채불 손배 지연이자 1년분 C. 다음에 D. 이자. 제일 큰 건 뭐죠? 네, 그거 뽑아가면 돼요. 그게 목적이야. 자, 그런데 채권자가 나 이것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싫다. 그래서 뭐 하냐면 갑자기 그래서 뭐야? 소유권 넘기라는 거예요. 뭘 넘기라고요? 소유권을 넘기래요.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가 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갑 소유권이 있고 똑같아요. 토지를 뭐로 해서 담보로 해서 뭐 하는데 대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자가 뭘 요구하냐면요, 소유권을 넘기래요. 그러니까 뭐야? 누구한테 소유권 넘기는 거야? 소유권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등기부상 얘가 지워지겠죠. 그럼 소유권은 뭐 한 거죠 지금? 양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담보?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양도 받은 것에 안전 장치부터 이게 무슨 담보다 이게? 양도 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구에 이거는? 무슨 구에 기재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노리는 목적이 뭐예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그냥 소유권 그냥 먹겠다는 얘기야. 여기는 돈을 갖다가 1억을 빌렸는데 이 가치가 한 3억이 되면 그래도 경매하면 혹시 남는 거라도 혹시 있어요 없어요? 배당 받고 나가고 남는 건 누구 거? 갚고. 여기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이거 3억짜리가 그대로 어디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자 뭐가 있는 거예요? 폭리가 있잖아요. 그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들면 무슨 법이에요?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무슨 법? 가담법. 이거 어떻게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네? 청산하고 뭐 한다? 가져가야 돼. 그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양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요? 이게 아니고 뭐죠? 을한테 이렇게 가등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등기요? 그럼 어디다 안전체 붙인 거예요? 가등기에다가. 이게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는 양담보. 이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안 넘어온 거예요? 나중에 본등기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이건 처음부터 먹었다는 얘기죠. 채권자는 어느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양도담보를 좋아했을까? 가등기담보를 좋아했을까? 이걸 좋아했다면 법명칭이 양도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야 돼요. 법명칭이 뭐예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걸 선호한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소유권 많이 넘기는다라고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내야 되고, 네? 또 다시 또 돈 갚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세금 또 두 번 몽땅 된단 말이야.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시라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가로쳐 놓고 친절하게 태어났잖아, 거기다가. 무슨 담보? 그러면 지상권 갖고 있다가 을이 돈 빌려주고 소유권 양도담보 받아도 지상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소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소유권 취득 목적이 아니죠. 무슨 담보? 양도담보. 네.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2번 체킹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뭐죠? 선생후사라는 얘기죠. 임차권, 대항력 갖춘 자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누가 들어왔어요? 저당권 들어갔죠? 그럼 앞에 있는 대항력 임차권자가 뭐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앞에 건 뭐 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네, 38번은. 그 다음에 38번에 5번 있죠?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다. 점유권이 사라질 이유가 없죠. 혼동은 본권 아닌 점유권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했을 때 점유권은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혼동은 점유권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소유권 제한물권이 혼합 동일 인에게 들어가면 원칙 제한물권 사라지고 제한물권이 제3조의 목적인 때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또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선생보다 후사.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응?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네, 법률 규정,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소멸입니다. 말소 소멸이 아니죠. 자, 보세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은 뭐고요? 법률 규정. 등기 취득은 뭐예요? 법률 행위.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이 뭐고요? 법률 규정이고 말소 소멸이 법률 행위. 자, 저당권 포기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저당권 포기했을 때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아니다. B점 말소해야지 소멸할까요? 응? 답하세요.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왜 말소입니까? 자, 해보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저당권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일방적 포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면 당연히 을이 가반토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토지를 갖다가 돈 대출해 준 거예요. 근데 갑이 와서 뭐야? 여기다 뭘 하려면 돈을 갚으려니까 돈 갚을 길이 뭐야? 없어. 그러니까 뭐야? 갑이 을한테 가서 이 저당권 좀 뭐 해주면 지어주면 내가 다른 은행에서 뭐 받아서 대출 받아서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좀 지어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회사는 이것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준다니까. 내가 난 돈을 갚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내가 지금. 그럼 네가 이걸 뭐 해주면, 지어주면 내가 다른 회사에서 뭐 해서 빌려서 그건 갚아줄게. 그 우리 좋은 제야 나쁜 제 아니야? 좋은 제야. 그 믿고서 뭐 했더니만 지어줬더니만 돈 빌려가지고 안 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쨌든 저당권을 뭐 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야?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자동 소멸이 아니고 뭐다?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그런 얘기야. 아시세요? 자, 38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제 자주점유하고 무슨 점유? 이 자주타주를 왜 구별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응? 점유 취득시효도 있고요. 등기 취득시효도 있죠. 특히 취득시효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년 점유했다가 마음속에 서서 있다고 주장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주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됐죠? 또 무줌을 선점할 때는 자주점유가 요건이다. 맞을까 틀릴까? 무줌을 선점할 때 자주점유가 요건일까요? 요건이 아닐까요? 네, 요건입니다. 법조문 보면 나와요. 소유의사가 들어가요. 무줌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으니까 무슨 의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소유의사. 근데 유심을 습득할 때는 자주점유를 들어가면 안 되죠. 유심물은 이미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주인 있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소유의사란 말이 없어. 무줌을 선점할 때 뭐가 들어간다? 자주점유. 그럼 무주의 물건 선점 대상이 된다. 맞을까 틀릴까? 무주의 물건 선점 대상이 된다. 맞다 틀리다? 펜을 놓으시고요. 펜을 놓으시고요. 그 펜 놓고 듣고 아 그렇지 하고 까먹는 게 나아. 계속 뭐 한다 여기다? 적는 건 습관이야. 적는 건 습관이라니까. 이 노트가 알고 있지 내 머리에 아무 관계가 없어. 9월 10월 그냥 듣고 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 자꾸 적지 말라고. 적어서 가서 집에 가서 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뭐예요? 3개는 걸러내는데 꼭 마지막 2개가 남아. 이거 교정하면 돼요. 2개 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2개 고르다 넘어간다고요. 처음에 2번 찍었다가 다 본길 때는 몇 번 찍어요? 3번 찍죠. 그리고 후회하죠. 처음 게 정답인데.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매일 쓰세요. 고치면 떨어진다. 아 진짜 고치지 말고 처음 했던 걸 그대로 유지하세요. 왜? 지금 시험 볼 때 이 감으로 찍는 거야. 2번인 것 같아서 2번 찍고 내가 확실히 알고 아는 문제는 몇 개 없어. 거의 감으로 찍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감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초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뭐 한다? 찍는 것도 뭐 한다? 그렇게 찍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어떤 시험은 시험 볼 때 도대체 뭐 봤는지 정신이 없어. 보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그냥 찍는 수준이야. 시험 보고 나서 나 안 됐다 시험하는데 막상 보면 뭐예요? 잘 찍어 있어. 시험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뭐예요? 대신 알고 맞히는 것이 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그 몇 개만 이제 하라고 그랬어 그거. 그 16개. 뭐야? 겸손하자 몇 개? 16개.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뭐가 들어와야지?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뭐 점수로 높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몇 개나 넘자. 그래서 4주 동안 뭐 한다? 또 훈련시킬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 거라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다? 글씨. 그냥 덤덤하게 있는 거. 그래야지 시험장 들어가서 뭐야?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어떤 시험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흥분하면 안 돼요. 천천히. 몇 개 맞히자. 이 지인이 아는 의사표시 알죠? 여기서 더 맞추고 싶은데 더 멋있게 하려다가 더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아는 거. 만약에 자주 타주가 나면 맞춰야 다 틀려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197조 나와 있죠? 이 조문은 무진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197조는 점유의 태양이에요? 등기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197조에 딱 하나 없는 게 무가시. 그래서 197조 1항을 이렇게 합니다. 평공자선. 그게 뭐라죠? 평원, 공연, 자주점유, 선이. 평공자선. 거기 소유사가 자주죠. 그래서 평공자선. 거기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무가시는 추정이 안 돼. 특히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 다 있어야 돼. 점유 취득시효는 평공자 거기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까지 필요하는데 어디까지는 추정이 되고 선까지는 뭐가 되고 추정되는데 뭐 하나 무가시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1+1으로 선이 무가실 추정된다. 이렇게 출제하거나 선이 무가실 추정 안 된다. 둘 다 틀린 문제죠. 뭐는 추정되지만 무가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점유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90조 2항 선이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패소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소, 제기, 화살표, 패소 있죠. 거기가 선의일까 악의일까는 문제가 생기죠. 선의로 점유하다가 본권의 소가 제기돼서 패소가 되면 패소 그때부터 악의는 당연한 거겠죠. 문제는 그 중간 기간이 선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소 그때부터 악이 들어가면 맞죠. 그게 악이면 어떻게 될까?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예요? 소 제기 시부터 해야지 악의가 되겠죠. 조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소 제기된 때 악이죠. 그러면 소 제기부터 패소할 때까지 그 중간이 뭐란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예요. 그 구별한 이유는 선의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는 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본권의 소가 딱 제기가 되면 한 대 뒤통수 얻어맞은 느낌이죠. 내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의심할까 안 할까? 순간 되겠죠. 그 의심하는 순간부터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소제기 패소할 때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소제기 시부터 악이. 따라서 소제기부터 패소할 때까지는 뭐가 아니고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이. 네, 39번 정답은 4번. 점유 승계, 점유 더하기가 있을 때 전 점유가 무슨 점유라면 타주라면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타주가 아니죠. 뭐로? 자주 점유. 197조 1항이 소유세가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뭐 할 때? 주장할 때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충드리면 3번 보충할게요. 명의 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 점유는 이전형을 보통 얘기합니다. 무슨 형이요? 그러면 이전형 명의수탁은 명의수탁 약정이 유효, 무효? 네? 무효. 물권 변동? 네? 무효죠. 그럼 소유자는 등기는 수탁자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는 수탁자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신, 믿고 탁, 부탁한 자가 신탁자고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 점유는 소유자가 아닌 자니까 무슨 점이요? 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는 점유 취득 시효도 안 되고 등기 취득 시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신탁자가 머리를 써서 수탁자한테 등기만 넘겨주고
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수탁자는 어떤 경우라도 아무것도 주장 못합니다. 왜? 점유가 없으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 점유. 등기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돼요? 10년. 그러니까 점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탁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자, 20년 점유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가능합니까? 네. 누구는? 신탁자. 근데 신탁자는 등기 취득시효는 안 돼요.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등기는 누구한테 갔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 구별하십니까 지금? 네? 지금 무슨 시효하고 점유 취득 시효하고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가 구별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만약에 시작하면 뭐는 가능해도 이건 안 되겠죠. 자, 수탁자는 혼자 방방 떠봐요. 이것도 안 되겠죠. 네, 이 사람은 뭐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주는 맞아도 등기시는 안 되겠죠. 등기는 누구한테 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탁자는 뭐만 가능하다? 점유 취득시효만 가능하다. 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었고요. 네, 30 다음 페이지. 선이 악이 뭐 하는 거? 불문 인정되는 것들 있죠. 자, 무건대리 불확정 무효니까 100% 나온다. 203조 점유자 회복자 203조도 반드시 나온다. 그 203조 오른쪽에 썰 말이 626조. 몇 조요? 본권 없는 점유자, 본권 있는 회복자한테 돌려줄 때 공격하는 게 203조. 본권 있는 임차인은 절대 203조 건드리면 안 돼요. 몇 조만? 626조만 건드려야 됩니다. 다음 548조 법정 해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548조에서 거기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색깔 지름, 색깔 집으세요. 자, 제3자 앞에 아무 말도 없죠. 네? 아무 말도 없잖아. 그래서 선악불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불문이요? 선악불문. 자, 중도금 줬는데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을이 맞죠? 네? 그럼 을은 소유자죠? 그러면 을이 제3자한테 팔았어. 그러면 유효 등기 믿고 들어간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잔금 안 줬어, 해제가 됐어. 그럼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전. 그 등기는 무슨 등기요? 유효 등기니까 제3자는 선악 볼 필요가 없어요. 방패에 따라서 무조건 보호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고 그냥 듣고 그냥 확 날려버리세요. 아니, 듣고 날려버리세요. 왜? 또 반복할 테니까. 해제되기 전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유효 등기니까 제3자는 방패에 따라서 무조건 보호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등기가 유효 등기인데 아무도 안 팔았어요. 잔금을 안 줘가지고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유효 등기가 무효 등기가 되죠? 그걸 유인성이라고 그래요. 해제하는 순간 매매가 X 치면 등기도 뭐다 X. 유효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 무효 등기. 자, 그 무효 등기 믿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또 무효 등기 믿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의는 보호를 해줘. 누군 보호 안 해준다? 악인은 안 해줘. 그게 판례 태도야. 아시겠어요? 해제되기 전은 어차피 유효 등기니까 연결된 사람은 무조건 뭐 하는데 보호를 받는데 유효 등기했다가 아무도 안 팔았다가 그게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연결된 사람은 선의만 해줘. 누군 안 된다? 악이. 그게 판례 태도야. 다음 부실법 4조 3항의 제1항 및 2호 무효는 누구한테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됐죠? 수탁자 등기가 유효 등기이든 무효 등기이든 연결된 제3자는 뭐뭐 묻지 않고 선항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항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묻건들이 어딘가 하나 있고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환 청구권 201조, 202조, 203조 어디서 붙어 있고 법정 해제 반드시 나와 있고 명시 딱 꼭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있는 것만 해도 4문제예요. 몇 문제? 가서 확실히 내가 그거 마치겠다. 찍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확실히 이해해서 마치겠다. 그 영역 16개만 딱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합격하고도 남아요. 실수 안 하면 합격하는 거야. 아시세요? 결국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예요? 글씨야. 그거 자기 문제야. 생각을 조금 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되는데 생각하기가 싫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뭐 하는데 결국 맨날 제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그럼 또 하나 보너스 뭐 있을까? 선항 묻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들 담보 책임에서 무슨 책임에서? 권리하자. 계단 기억나요? 계단? 예? 그것도 악의도 인정되니까 기필코 내지 않을까요? 담보 책임.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에서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제목만 가서 빨리빨리 풀어 버리세요. 그러면 돼. 다음 주부터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6개부터 뭐 한다? 먼저 풀고 그 다음 걸 풀어낸 얘기야. 16개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가? 네? 줬어요? 다음 주 또 드릴 테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한다? 읽고 또 읽어야 돼. 자, 취득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 245, 40번. 자, 245조 1항은 점유 취득시효, 2항은 등기 취득시효, 40번은 정답이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등청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세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까요? 이게 만약에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응?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고 먹고 튀었어. 그럼 을은 갑한테 가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몇 번 지문이 맞으면. 그러면 이 등기청구는 계약의 효과 등청이 아니죠. 20년 점유 효과죠. 둘이 뭐 한 게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채무 불이행 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이때 어떻게 하죠? 불법행위 손배 문제지 채무 불이행 손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 구별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은 언제 쓴다? 예? 언제 쓴다고요? 계약을 체결해서 몇 번일 때 쓰는 거예요? 4번일 때 쓰는 용어예요. 유효를 전제 쓰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불 손배가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손배. 찍어보세요. 계약 교섭 진행하다가 정보만 쏙 빼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저쪽이 손해가 발생했어. 1.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다. 2.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3. 계약 체결상 과실이다. 4. 위험부담 문제다. 고르세요. 네? 1번이죠. 둘이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채불하면 안 되겠죠. 계약한 적이 없죠.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언제 쓰는 거예요? 1, 2, 3, 4 중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기초란 말이야, 기초. 어디든 모르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단 말이야. 뭐야? 무효. 성립했어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이 돼야지 무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은 성립은 했는데 무효야.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면적이 부족합니다. 계약했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 됩니까? 응? 왜 안 돼요? 면적 부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3번 차고 문제가 아니고 유효를 전제로 해가지고 뭐로 가요? 담보 책임 문제지 무슨 문제 아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성립했지만 퍼펙트마다 무효. 다음에 위험 부담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응? 4번을 쓰는 거야. 왜? 여러분들 몸에 위험 부담 없어? 여기 위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몇 번 전조해서 그게 뭐냐고, 제목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데 채무 불이행이다 할 때는 위험 부담이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위험 부담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다 할 때가 이행 불능이고 손을 떼는 순간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 쓰는 게 뭐다? 위험 부담.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결국 어디 문제예요? 4번이니까. 아까 계약 교섭 중도 파기는 계약조차 하지도 뭐야? 아는 거니까 무슨 뭐 위험 부담 쓰면 안 되지. 체불 이런 말 써도 안 되죠. 뭐도 안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도 안 되고 쓰는 게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네, 40번 3번이었고요. 41번 틀린 것. 정답은 4번이 두 개가 있네? 예? 맨 끝에 4번. 5번으로 고치세요. 옆에 드세요. 2차 취득 시효. 무슨 시효요? 무슨 시효? 뭘 넘기기는?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두 개 있잖아. 아닌가? 없나요? 5번 고쳐져 있어요? 네, 5번 쓰시고 거기다 무슨 시효? 2차 취득 시효.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1번에 3번 있죠. 뭐라고 돼 있을까? 이 경우에 을은 부동산을 처분한 갑에게 뭐가 아니고 채불량이 아니고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위에 40번 3번 틀린 이유를 아시겠죠? 네, 41번은 5번이었고요. 몇 번이요? 5번. 네. 42번. 취득시효 설명 중 잘못된 것. 정답은 3번. 시효 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등기 명인 뭐가 있다?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면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 따져야 됩니다. 아시세요? 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해서 좋고 역산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갑에 있고 을이 있습니다. 1980년. 자, 완성된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2000년이죠.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A가 등기 넘어갔어요. 자, 갑도 야단치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 누구도 A도 야단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20년. 그러면 A는 현재 문제 있는 거네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을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몇 년도에 그러면? 2000년도죠. 그럼 취득시효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A는 언제 나타난 겁니까? 완성 전입니까? 후입니까?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A가 열받으니까 누구한테 팔아요? B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이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이쪽은 뭘 하지 못하고 등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1980년도가 이게 뭐예요? 출발점이죠. 그죠?
그래서 출발점, 자, 순차로 내려와서, 뭐로 내려와서? 순차로 내려와서 뭐예요? 완성 전 있고 완성 후에 없다죠. 완성 전 있고 후에 없다죠. 그럼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예를 들어서 연도가 2001년이에요. 몇 년? 근데 누구도, B도 말이 없네. B도 말이 없어. 그럼 B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몇 년이 지나면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1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그러면 2021년 되면 다시 취득세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세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1년도를 다시 뭐로 삼아서?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누구의 을이 생각해보니까 2021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만약에 지금 연도가 몇 년일까요? 만약에 10년이라 합시다. 몇 년이요? 2010년도,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이야. 무슨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을 할게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을이 뭐 하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2010년 여기가 뭐다? 아니, 여기가 완성됐다. 자, 완성되면 출발점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거꾸로 올라가면 몇 년도가 될까요? 응? 1900 몇 년이요? 1990년이 뭐라는 거예요? 기산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너한테 뭐 주장할 수 있다?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한 게 아니고 역산한 거죠. 여기가 완성점 잡아서 역산해서 출발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B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항변해야 돼요. B는 저 사람한테 뭐랍니까? 너 계산법이 참 희한하다. 왜 역산해가지고 출발점을 1990년 안 된다. 어디서 잡아라? 순차로 계산해라. 순차로 계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후야 전이야? 후죠? 저는 역산해버리면 좋지 뭐가 돼 이 사람은? 되게 완성 전돼버렸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B. 그래서 법원에 이제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변동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후를 따져야지 함부로 완성점 잡아서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세요?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변동이 없어. 계속 누구라면 아니 여기 갑이라면 뭐 해도 좋고 순차도 좋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왼쪽 오른쪽에서 뭐죠? 응? 왼쪽은 등기 명의자 변동 있는 거고 오른쪽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을 때를 놓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시효 기간 중 또는 뭐예요? 만료 후 등기 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기산점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그 3번 틀린 거 5번에서 딱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산점 얘기하고요. 다음 43번 가겠습니다. 43번 옳은 지문은 1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국세 지승법엔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압류했죠. 그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판례 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뜬 건데 자 후가 전부 다 후죠. 네? 전부 다 후야. 그리고 맨 끝에만 전부 다 없다 해야 돼. 이게 판례 태도야. 후가 나오면 뭐야? 없다로 가라. 모를 때.
그래서 시험 볼 때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 후가 나면 뭐하다? 없다로 가면 거의 맞힐 확률이 높아요. 모를 때는 뭐라 한다? 후는 뭐야? 없다로 가. 그래서 뭐야?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야. 순차로 내려와서 완성 전 등기 명의자한 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순차 완성 후 먼저 뭐 한 사람한테는 등기한 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판례 그대로 갖다 넣은 거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다? 후. 아셨습니까? 43번 몇 번이다? 1번. 네, 다음에 공동소유 가겠습니다. 44번. 44번은 정답이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죠. 그러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뭐 한다? 자동 취득. 협의했을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조정에서도 협의가 되면 등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하는 것도 뭐고? 등기고, 법원 들어가서 조정 단계도 뭐다? 협의가 들어오면 뭐다? 등기야. 판결만 등기 불요. 다음 45번 옳은 지문. 정답은 1번. 뭐가 기억나요? 과반수, 점유자, 소수. 소수는 접근 금지. 그래서 점유자한테 뭐 할 수도 없고 퇴거할 수도 없고 지분만큼 차임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과반수한테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1번.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265조 있죠. 지분 과반수자는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46번 옳지 않은 것은 5번. 치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치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번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효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2번은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거절할 수가 있죠. 갱신 청구 들어오면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고, 단 매수청구권은 승낙 없이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걸 형성권이라고 하지요. 네 번째는 치료 연체하게 되면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치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 치료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하면 그냥 당사자 간의 문제지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47번. 정답은 4번. 유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뭐요? 지분만에 대해서 뭐요?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분성은 취득은 쉽게 하고요, 소멸은 뭐 한다? 어렵게. 그 위에 293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부종성이 기본이고 불가분성 하나 더 첨가시킨 겁니다. 자, 48번은 2번. 을토지 일부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 행사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갑토지 전부의 을토지를 위해서 설정했죠. 그죠? 그럼 어느 게 유역지예요? 을토지가 무슨 지가 되고 유역지가 되고 갑토지가 뭐가 될까요? 네, 승역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을토지 일부 양수받은 사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지역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9번. 정답은 5번.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 증명할게요. 219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지의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보상. 누가 보상하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셨어요? 누구한테만 요구한다? 통행권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네, 다음 50번.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기간이 만료가 됐다. 법적지 설명 옳은 것 묶은 거죠. 정답은 2번. 아니 1번. 기억니은 1번. 자,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도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소멸하겠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자는 소유자 저당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없고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전세만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압류해서 물상대 형식으로 받아가는 거지 다짜고짜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위에 거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리을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만 부담하는 게 아니죠. 압류가 없는 이상은 누구한테만 줘야 돼요? 전세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위에 해설 읽어보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